박사님이 그 개발하신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을 전암 단계에서 예측하고 그런 것을 그렇죠. 센터를 하셨다는데 지금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평생 암을 연구하고 암 환자 돌보는 걸 옆에서 그 종양내과 선생님 치료하는 걸 보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암은 거기다가 암은 손톱 발톱 머리카락 외에는 다 새끼잖아요. 내가 100군데 중에 99군데를 막았는데 하나가 터지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이 불가능해요. 암은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한 가지,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이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기 진단이 되는 경우는 지금 그나마 좀 높아져서 5 내지 10%. 암 진단된 분 중에 한 5 내지 10% 정도가 거의 살죠. 그런 분들은. 5 내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내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진행됐어도 요즘은 과거보다는 많이 살려요.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고생합니다. 또 재발의 그 걱정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아무튼 암이 일단 생기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과 그다음에 그 치료에 의한 이 항암제에 의한 고통 이런 거 일생을 마치게 되는 아주 삶이 완전히 그냥 미저러블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빨리 찾는 게 답인데 이미 연구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제가 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원래 암 유전자가 먼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작용이 되면 그게 암세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와가지고 암 유전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세포가 이제 사실 우리 몸은 어떤 유전 정보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 유전자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 세포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변화된 자기라고 그래요. 변화된 자기는 남이에요. 그럼 우리 몸속에 남이 있잖아요. 그럼 면역세포가 죽입니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자기 세포가 내부에 적이 돼버리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발암 물질이 딱 작용을 하면 유전자가 먼저 변하는데 젊었을 때는요 유전자가 변화가 되잖아요. 금방 그걸 수리를 합니다. 리페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쳐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암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억제 유전자도 있어요. 암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억제 유전자 이중으로 유전자 레벨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암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발암 물질에 누적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으면 그 수리 시스템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한계를 넘어서면 그냥 암 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 세포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이제 자기가 아니야. 남이야. 남이 세포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몸에 또 면역 우리가 전공한 거죠. 제일 먼저 NK 잘 아시잖아요. 뭐 NK셀, 그다음에 NK T셀, 뭐 감마 델타 T셀 또는 사이토톡식 T셀 뭐 이런 것들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냥 첩첩산중으로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단계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중, 3중, 4중으로 우리 몸을 암세포로부터 지키는 그런 디펜스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많아지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암을 죽이는 면역 시스템은 점점 떨어지고 약해지고 암을 일으키는 인자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적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65세를 전후해서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가 넘어가면 누구라도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암 세포가 되기 전 유전자 사실은 지금 암 유전학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밝혀놨어요. 그리고 수십 가지 한 60가지가 넘는 그런 암 유전자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전자가 어떤 암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확률적인 것까지 대략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유전자가 너무나 많은 암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유전자 뜬 거 보고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간암 다 관여해.
뭐에 관여할지 몰라요. 아주 너무나 많은 거에 관여를 하는데 또 B라는 암 유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막 겹쳐서 막 서로 관여를 하니까 이거는 고도의 그 컴퓨터 저기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그거를 인공지능인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질서가 있어요. 보면 그 확률을 다 통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분 그 피에서 그 이 암세포가 남긴 흔적 유전자를 증폭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그분에게 발현되고 있는 암 유전자를 딱 분석을 해서 그 우리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요. 남자는 6개야. 그러니까 폐, 그다음에 간, 췌장, 위, 대장.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유방암. 그러니까 6개의 암을 일으키는 암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요. 딱 이게 0점부터 10점까지 그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10점인 분은 대개 캔서 환자들은 10점이 나옵니다. 9점, 10점이 나와요. 그리고 캔서 전 단계거나 정말 캔서 환자가 되기 초기에 들어가신 분은 대개 7, 8점. 7, 8점. 예, 나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개 정상인은 한 4점까지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이렇게 이게 확률적으로 보니까 한 4점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이제 5, 6점 되면 진짜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그게 그래프로 이게 딱 표시가 된가? 그럼요. 그래프로 그냥 자동으로 프린트 아웃 되죠. 그걸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그걸 개발하셨다는 개발해서 특허를 해서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해서 특허가 출원이 돼 있죠. 그런 거죠. 대단하십니다. 획기적인 아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민감도가 한 90%쯤 되고, 좋네요. 특이도는 한 89%.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를 한 90% 정도로 보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사실은 적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조금 저기 하신 분에 대해서는 병원 가서 한번 좀 검진 한번 받아보십시오라고 저는 충고도 하고 사실 굉장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미래의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아직은 좀 불안전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말고 다른 분들도 막 이제 우후죽순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조직화된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춘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의 유명한 뭐 지오메트리라든지 그런 회사는 대장암에 대한 거, 대변을 가지고 대장암에 대한 거를 하는 우리 같이 유전자 가지고 하는 그런 데가 있지만 한 단일암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복수암을 한 번에 혈액을 가지고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흔히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완벽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 한 90% 정도 되는 그런 정확도를 99%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일단 제가 이제 그 클리닉을 개원을 해서 지금 2달을 했는데 근데 정말 90%의 정확도 그 이상이라고 볼 정도로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제가 한 명 정도 이렇게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하면 근데 그분이 이미 자기가 이제 암으로 진단을 받고 왔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별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 결과를 봤을 때는 이분은 놓칠 수도 있겠구나, 놓쳤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케이스에서 딱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로 하여금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를 내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뭐 CT, MRI 다 찍고 내시경 다 하고 멀쩡하다고 나왔는데 다음 달에 와가지고 말기암 진단 받고 그러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6개월 후에 또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럼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90%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현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건강 검진 그 사실 그 건강 검진 하시는 분들에게 100명이면 100 물어보면요 암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검진하고 나서 깨끗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막 1, 2년은 정말 활기차게 살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지금 대형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시는 거 가장 이제 암과 관련해서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종양 표지자, 예, 튜머 마커에 대한 건 뭐 안 하는 데가 없죠. 예. 그게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상당히 깊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염증 때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정말 저도 사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특정 그 표지자가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저 정말 입원해가지고요. 그냥 뭐 펫CT, 브레인 MRI 뭐 온몸을 뒤지는 것까지 했는데 정말 허망하더라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피곤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3년 지났으니까 암이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네? 아니 그런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사실 종양 표지자, 물론 종양 표지자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종양 표지자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선양 CT를 해가지고 쫙 몸에서부터 쫙 뒤져 내려가고 초음파 뭐 해가지고 사실은 정밀하게 암을 보지만 0.23cm 못 찾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불행하게 내가 이미 0.23 어떤 특정 장기에 0.2cm 정도 되는 암이 자라고 있는데 검진하러 간 거예요. 그건 오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오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찾지 우리 못하는 현대 거죠. 의학의 한계에 한계죠. 예. 이 벗어나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참 그분이 운이 없는 거죠. 그분이 운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해 보려는 노력인 거예요.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현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암과 관련된 현대 의학이 갖는 한계를 조금은 좀 더 그 한계 때문에 희생당하는 분들을 어떻게 좀 줄여보자라는 노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대형 병원에서 하는 것들의 상호 보완적인 그 방향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